해당 내용은 사연을 기반으로 하며 신원 보장을 위해 각색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교육이 김씨 일가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역사조차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되죠. 개인 영웅은 오직 백두혈통만 허용되고 다른 모든 인물들은 철저히 격하되거나 아예 지워집니다. 그런 체제에서 자란 한 여대생이 2018년 탈북 후 한국에서 겪은 문화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거대한 동상을 보며 남조선에도 대통령 동상이 있구나라고 말했던 그 순간부터 그녀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죠. 가장 충격적인 건 북한 교과서의 실체였습니다. 387페이지나 되는 역사책에서 세종대왕은 고작 두 줄로만 언급되고 그마저도 세종대왕이 아닌 세종왕으로 표기되어 있었거든요. 반면 김정일의 교시는 가장 큰 글씨로 가장 눈에 띄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큰 울림을 줄 거라 확신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서 함께 들어보세요. 같은 민족이지만 이렇게 다른 교육을 받고 자란 현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녀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시죠. 저는 2018년 탈북한 김소연입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충격받은 순간을 말씀드릴게요. 광화문 광장에서 거대한 동상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어이쿠, 남조선에도 대통령 동상이 있구나. 통일부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 서울 견학을 갔었어요. 저희 탈북자 10명이 가이드 선생님과 함께 광화문으로 향했죠.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한복판에 서 있는 거대한 동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상만 봐왔거든요. 만경대에도 주체사 상탑에도 학교마다 공원마다 김부자 동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국 대통령 동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옆에 있던 탈북자 아줌마도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도 수령님 동상처럼 대통령 동상이 있네. 그러게 말이야. 남조선 대통령도 꽤 이풍당당하네. 우리는 모두 그 동상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서 사진 찍듯이 말이에요. 가이드 선생님이 웃으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이건 세종대왕 동상입니다. 우리 한글을 만드신 분이죠. 그 순간 저는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종대왕이 이렇게 큰 동상을 가질 정도로 대단한 분이었나? 북한에서 배운 세종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세종대왕이요? 정말요? 제가 되물었더니 가이드 선생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네, 당연히 세종대왕이죠. 소연 씨는 북한에서 어떻게 배우셨나요? 그때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세종대왕은 제가 아는 것과 완전히 다른 존재인 것 같았거든요. 이순신 장군 동상까지 함께 서 있는 걸 보면서 더욱 놀랐어요. 역사적 인물들을 이렇게 크게 기념하는 문화 자체가 신기했습니다. 김씨 일가가 아닌 다른 사람의 동상을 이렇게 크게 세울 수 있다니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북한에서 배운 세종대왕은 도대체 누구였지? 한국에서의 첫 번째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억을 되짚어보며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어요. 북한에서는 세종대왕이 아니라 세종왕이라고 배웠습니다. 대왕이라는 존칭을 빼고 그냥 왕이라고만 불렀어요.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만 언급했죠.
초급 중학교 조선 역사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써가며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조선 봉건 왕조 네 번째 왕인 세종왕 시기에 문자 개발이 있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세종이 한글을 만들었다가 아니었어요. 세종 시기에 한글이 만들어졌다고 배웠습니다. 능동이 아닌 수동 표현이었죠. 선생님은 계속 설명했어요. 실제 한글 창제의 주체는 성삼문, 정인지, 신숙주 같은 학자들이다. 세종은 그저 뒷받침해 준 정도다. 이는 인민들의 집단적 지혜로 만들어진 우수한 문자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의심 한번 해보지 않고 말이에요. 북한에서는 개인의 업적보다 집단의 성과를 강조하거든요. 특히 왕이나 지배층의 역할을 인정하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모든 것은 인민대중이 이루어낸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김일성 주석도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개인 숭배는 사회주의 건설에 해롭다. 오직 인민만이 역사의 주인이다. 하지만 웃긴 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예외였어요. 이들에 대해서만은 무제한 개인 숭배가 허용됐죠. 룸메이트인 한국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정말 세종대왕을 그렇게 배웠다고? 믿을 수가 없어. 그럼 북한 애들은 한글이 누가 만든 건지 모르는 거야? 그 친구의 반응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다른 교육을 받았는지 실감했습니다. 같은 역사, 같은 인물인데 이렇게 다르게 가르칠 수 있구나 싶었어요. 그때부터 궁금해졌습니다. 북한과 한국의 역사 교육이 도대체 얼마나 다를까요? 며칠 후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비를 받았어요. 카페에서 일주일간 일한 대가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받았죠. 10,000원권을 손에 들고 자세히 보는데 거기에 세종대왕 얼굴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울컥했습니다. 북한 돈을 떠올렸거든요. 북한의 모든 지폐에는 김일성과 관련된 것만 들어있어요. 5원권에는 김일성 젊은 시절 사진, 10원권에는 만경대 고향집, 50원권에는 주체사 상탑, 오직 김부자와 관련된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학자를, 그것도 제가 북한에서 왕 정도로만 배운 분을 가장 큰 액수의 돈에 모시고 있었어요. 5,000원권을 보니 율곡 2, 1,000원권에는 퇴계 이황까지 있더라고요. 아, 한국 사람들은 정말 학문을 존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벅찼어요. 카페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한국 사람들은 세종대왕을 정말 많이 존경하나요? 사장님이 당연하다는 듯 대답하셨어요. 당연하지, 우리 글자를 만드신 분인데. 세종대왕 모르는 한국 사람이 어디 있어. 소연이는 북한에서 어떻게 배웠는데? 그때 저는 처음으로 북한에서 배운 내용을 한국 사람에게 말해봤어요. 저희는 세종대왕이라고 안 배우고 세종왕이라고 배웠어요.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만. 사장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세종대왕을 세종왕이라고? 그럼 한글은 누가 만들었다고 배웠는데? 인민들이 함께 만들었다고 배웠어요. 사장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참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다르게 가르칠 수가 있나? 돈은 그 나라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울이잖아요. 한국의 화폐를 보면서 이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권력보다는 학문과 문화를 존중하는 나라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10,000원권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생각했어요. 북한 아이들도 이런 돈을 쓸 날이 올까? 대학교 교육학과에서 남북한 교육 비교 과제를 받게 되었어요. 교수님이 특별히 저에게 관심을 보이시며 부탁하셨죠. 소연 학생, 혹시 북한 교과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학술 연구용으로 말이에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북한 자료를 소지하는 것 자체가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북한 관련 물건을 갖고 있다가 오해받을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학문적 목적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오히려 이런 비교 연구가 통일 준비에 도움이 될 텐데, 국정원에도 미리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탈북자 지원 단체를 통해 알아봤더니 몇 권의 북한 교과서를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렵게 구한 거였어요. 다른 탈북자 분이 몰래 가져온 책들이었죠. 드디어 책이 도착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실제로 배웠던 바로 그 책들이었어요. 조선 역사 초급중학교 1편, 2편, 3편. 책을 펼쳐보는 순간 옛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북한의 차가운 교실, 엄숙한 분위기, 선생님의 엄한 목소리, 암송하듯 외웠던 내용들. 김일성의 항일 무장 투쟁으로 가득한 1, 2편과 달리 3편에는 조선시대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다시 읽어보니 정말 황당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배운 역사가 맞나? 남한에서 2년간 배운 한국사와 너무 달랐거든요. 김일성이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다는 황당한 이야기들이 정말로 교과서에 써 있더라고요. 나뭇잎으로 강을 건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교수님도 책을 보시며 놀라셨어요. 정말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군요. 드디어 세종대왕 관련 내용을 찾기 시작했어요. 387페이지나 되는 두꺼운 교과서에서 세종 부분을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페이지를 하나하나 넘겨가며 찾았습니다. 20페이지, 30페이지, 40페이지, 51페이지에서 드디어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을 보고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세종대왕에 대한 설명이 단 2줄 뿐이었거든요. 우수한 우리 문자를 만들기 위한 연구 사업은 조선 봉건 왕조의 4번째 왕인 세종왕 시기에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세종왕은 우리 문자를 만들기 위해서 학문 연구 기관인 지편전의 성삼문, 정인지, 신숙주 등에게 새 문자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전부였어요. 387페이지나 되는 책에서 고작 2줄이었습니다. 그것도 세종대왕이 아니라 세종왕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대왕이라는 존칭을 완전히 빼버린 거죠. 더 놀라운 건 세종의 사진도, 그림도, 초상화도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한글 창제 과정에서 세종이 밤새 고민했다거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쉬운 글자를 만들려 했다거나 하는 감동적인 에피소드도 전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어려워하는 한자를 보며 안타까워했다는 이야기도 없었고요.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로 시작하는 훈민정음 서문도 없었어요. 반대로 성산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박스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어요. 세종보다 성산문을 더 부각시킨 거죠. 성산문은 인민을 위해 문자 개발에 힘썼다면서요. 387페이지나 되는 책에서 세종대왕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2줄이라니요. 한국에서 2년간 살면서 알게 된 세종대왕의 위상을 생각하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수님께 이 부분을 보여드렸더니 말문이 막히시더라고요. 정말 이게 다예요? 세종대왕에 대한 설명이? 교수님이 한국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가져와 주셨어요. 북한 교과서와 직접 비교해 보자고 하시면서요. 한국 교과서를 펼쳐보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세종대왕에 대한 설명이 무려 3페이지에 걸쳐 상세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세종의 어진도 크게 실려 있었고 훈민정음 창제 과정도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한 성군, 지편전을 설치해 학문진흥, 한글 창제의 위대한 업적. 한국 교과서에는 세종의 다양한 업적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치국이, 해시계,
앙부일구 같은 과학기구들, 사군 육진 개척, 농사직설 편찬,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한국 교과서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북한 교과서 세종 시기에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다. 능동과 수동의 차이였죠. 이 미묘한 차이가 독자에게 주는 인상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한국 교과서는 세종을 한글 창제의 명확한 주체로 제시하는 반면 북한 교과서는 그냥 그 시대에 일어난 일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교수님이 분석해 주셨어요. 북한은 왕이나 지배층 개인의 업적을 인정하기 싫어하는군요. 모든 것을 집단의 성과로 돌리려고 하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북한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이외의 개인 영웅을 만드는 걸 극도로 경계하거든요. 한국 교과서에는 백성을 위한 왕, 성군, 조선의 황금기를 이룬 왕 같은 찬사가 가득했습니다. 반면 북한 교과서에는 봉건 왕조의 네 번째 왕 정도의 차가운 표현뿐이었어요. 이런 교육의 차이가 북한 사람들이 세종대왕을 잘 모르는 이유였던 거죠. 같은 민족, 같은 역사인데 이렇게 다르게 가르칠 수 있다니요. 북한 교과서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부분을 발견했어요. 세종대왕은 작은 글씨 두 줄로 처리되어 있는 반면 김정일의 교시는 가장 큰 글씨로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교과서 제일 앞부분,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곳에 큼지막하게 써진 김정일 교시를 읽어봤어요. 이미 삼국 시기부터 한자 문자를 사용하여 오던 우리 인민은 1446년에 가장 발전된 문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함으로써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내용 자체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였어요. 하늘이 파랗다, 물은 투명하다 수준의 뻔한 말이었죠. 하지만 이 교시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세종대왕 부분을 읽기도 전에 이미 우리 인민이 창제했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거였거든요. 김정일 교시는 세종대왕 관련 내용보다 3배는 큰 글씨였어요. 심지어 금색으로 인쇄되어 있어서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교수님이 이 부분을 보시고 씁쓸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참 교묘하네요. 역사를 배우기도 전에 먼저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 세뇌하는 거군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모든 북한 교과서가 이런 식이거든요. 어떤 과목을 배우든 맨 앞에는 반드시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교시가 나와요. 수학 교과서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로 시작하고 과학 교과서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로 시작합니다. 김정일의 말이 세종대왕보다 더 크고 중요하게 취급되는 현실이 참 씁쓸했습니다. 세종대왕 같은 위대한 역사적 인물도 김정일의 한마디보다 작게 취급되는 게 북한의 현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김부자를 위한 시스템이었구나 싶었어요. 역사조차 김씨 일가의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던 거죠. 한국에 와서 첫 한글날을 맞았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2019년 10월 9일 온 나라가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며 축제 분위기였죠. 공휴일이라 모든 직장과 학교가 쉬었고 각종 기념행사도 열렸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는 특별 공연도 있었고 광화문 광장에는 한글 관련 전시도 있었어요. 뉴스에서도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에 대해 특집으로 다뤘죠. 그런데 한국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소연아, 북한에도 한글날 있어? 거기서는 어떻게 해? 북한에도 비슷한 날이 있긴 해요. 1월 15일이 조선글 날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달라요. 일단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날이 있구나 정도로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학교에서도 특별한 행사 같은 건 없어요.
북한에서 1월 15일에 뭘 했는지 기억해 봤는데 별다른 게 없었어요. 조회 시간에 선생님이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는 정도였죠. 오늘은 조선글 날입니다. 우리 인민의 우수한 문자를 기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끝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날짜를 정한 방식이 달라요. 한국은 한글이 창제된 날 1446년 음력 9월 상순을 양력으로 환산해서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한글이 공식 반포된 날을 음력으로 계산해서 1월 15일로 정했거든요. 이것도 결국 세종대왕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의도인 것 같아요. 창제일보다는 반포일을 택함으로써 세종 개인의 업적을 희석시키는 거죠. 세종이 만든 날보다는 인민에게 알려진 날을 기념하겠다는 뜻이에요. 북한에서는 조선시대 전체를 봉건시대, 착취시대로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봉건 지배층이 인민을 억압했던 암울한 시대라고 가르치죠. 그러다 보니 그 시대의 문화유산들도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글날에 태극기 달고 세종대왕을 기리는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러웠어요. 같은 문화유산인데 이렇게 다르게 대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북한 교과서를 더 자세히 살펴보다가 이순신 장군 부분도 찾아봤어요. 혹시 이순신은 어떻게 서술되어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61페이지에 외놈들을 쳐부순 거북선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었어요. 제목은 꽤 시원시원하더라고요. 외놈들을 쳐부순이라는 표현이 북한답게 직설적이었죠. 하지만 내용을 읽어보니 세종대왕 때와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거북선에 대해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우리 인민들이 당시에 거북선을 만들어서 임진강에서 그 성능을 시험하였다. 이순신 개인의 영웅적 활약보다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우리 인민들이 주체였어요. 거북선을 만든 것도 외놈들을 물리친 것도 모두 인민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명량 한산도 대첩 영화를 보면서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에 감동받았는데 북한 교과서에서는 이순신도 그냥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 정도로만 취급하고 있었어요.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는 유명한 유언도 없었고 12척의 배로 133척을 막아낸 기적 같은 승리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명량 대첩의 장대한 드라마도 한산도에서의 하객진 전법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어요. 대신 이런 내용이 있었죠. 조선 인민들은 단결된 힘으로 외침을 막아냈다. 집단적 지혜와 용기로 외놈들을 물리쳤다. 모든 공로를 인민 대중에게 돌리고 있었어요. 이순신은 단지 그 시기에 활동한 인물 정도였죠. 이걸 보면서 북한 교육의 일관된 패턴을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개인 영웅을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철칙이 있는 거였습니다. 세종대왕이든 이순신이든 모든 역사적 인물들의 업적을 개인이 아닌 집단의 것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오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만이 개인적 위대함을 갖도록 허용되는 시스템이었죠. 심지어 을지문덕, 연개소문, 대조영 같은 영웅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승리는 인민의 힘이고 모든 업적은 집단의 지혜였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으니까 북한 사람들이 역사적 영웅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구나 싶었어요. 영웅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김씨 일가뿐이니까요.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서 북한 교육의 핵심을 깨달았습니다. 김씨 일가, 이른바 백두혈통 외에는 그 어떤 영웅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북한에서 겪었던 일이 하나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역사 영화를 봤는데 고구려 을지문덕이 나오는 영화였어요. 영화 자체는 꽤 볼만했어요. 살수대첩에서 고구려군이 수나라 대군을 물리치는 장면이 웅장하게 그려져 있었죠. 학생들도 다들 재미있게 봤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끝나고 자막이 올라갈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배우들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감독 이름, 각본가, 촬영 감독, 음악 감독 이름은 있는데 주연 배우, 조연 배우 이름은 하나도 없었어요. 을지문덕 역을 맡은 배우가 누군지, 다른 장군들을 연기한 배우가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가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왜 배우 이름이 안 나와요? 을지문덕 역 배우가 누군지 궁금한데. 선생님의 대답이 지금도 생생해요. 우리 공화국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이름만 알면 되지 배우들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단다. 배우들이 수령님보다 유명해지면 안 되거든.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무서운 시스템이었어요. 영화 배우조차 김씨 일가보다 인기를 얻으면 안 되는 사회였던 거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북한에서는 유명한 배우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너무 인기가 높아져서 김씨 일가에게 위협이 될 것 같으면 숙청당하거나 지방으로 보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역사적 영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너무 부각되면 김씨 일가의 절대적 지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업적을 인민의 것으로 돌리는 거죠. 개인 영웅은 오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뿐이어야 하니까요. 한국에 와서 세종대왕, 이순신, 을지문덕, 연개소문, 대조영. 수많은 역사적 영웅들을 자유롭게 존경하고 기릴 수 있다는 게 정말 소중하게 느껴져요. 영화 배우들도 자유롭게 인기를 얻을 수 있고 역사적 인물들을 연기한 배우들이 스타가 되기도 하죠. 최수종이 이순신을 연기해서 유명해지고 안성기가 세종대왕을 연기해서 찬사를 받는 게 당연한 사회잖아요. 역사적 인물들을 자유롭게 평가하고 존경할 수 있는 것, 이런 자유로운 역사 인식이야말로 진짜 자유로운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어린 학생들은 세종대왕을 세종왕 정도로만 배우고 있을 거예요. 이순신 장군도 그 시대에 활동한 인물 정도로만 알고 있을 테고요.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북한 아이들도 우리의 위대한 역사를 제대로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종대왕의 백성사랑, 이순신의 애국정신, 을지문덕의 지혜.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그날이 오면 북한 아이들도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조상이 이런 위대한 분이셨구나 하면서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